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 사상 최초로 자당 몫의 대표 연설도 뿌리치고 국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론 방송 장악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결연한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차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장경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정기국회 보이콧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는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글쎄요. 언제 날짜라보다는 이 정부가 분명한 협치 정신을 살려가는 거, 예. 또 오만과 독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입장이 천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예. 저희도 오직 답답하면 이 정기국회를 내팽개치고 나갔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죽 답답하시면 밖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따질 건 따지고 뭐 대안을 제시할 건 제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빠른 방법 아닌가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기 그러시죠.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직 답답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지금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협치는커녕 국회 무시 행태, 우리 야당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경청해 주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 보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말씀대로 100마디 200마디 떠들어야 예. 귓등으로도 안 듣는 이런 그런 모습이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예?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예? 저희들이 이 정권이 보여온 그동안의 오만과 독선 또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대한 저항 차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데 들어가 있는 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장 외에서 오히려 국민들께 뭔가 보여주자 뭐 이런 의미란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저항 차원이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국회 얘기를 하시는데 예컨대 우리가 사드 배치 조기 완료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 와서 아마 어저께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드 배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귀등도 안 들었습니다. 또 지금 국제 공조를 강화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갈 때지 지금 대화 구걸을 할 때가 아니다. 이거 누차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여당 그 대표의 국회 연설하고 대통령의 말씀이 또 엇박자가 나서 저는 두 분이 지금 코미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예컨대 대통령은 운전석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전사. 네, 지금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수석은커녕 뒷좌석에도 못 앉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운전석에는 김정은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 직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충고도 누차 드렸지만 이런 것이 하나도 국회 내에서 발언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사드 조기 배치를 그렇게 외쳤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드를 그럼 박근혜 정권 당시에 조기 배치를 했다고 한들 북한이 핵실험 안 했을까요? 사드 무서워서? 아니, 근데 그건 조금 좀 이제 결론적인 말씀 같아서. 합니까? 또 왜 미국서는 그 얘기를 그거를 하겠습니까?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어 체제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한 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비교해서 얘기하지만 도둑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야구 방문해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있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게 뭐 그런 의미로 불안하게 하지 않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제1야당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다른 것도 아니라 MBC 김장경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안 들어가신다. 정기국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독단이신데 저희들이 그건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쌓여온 것이 폭발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의 자유 문제만 해도 예. 그 5월 달에 YTN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예. 8월 달에 EBS 사장이 또 퇴임했습니다. 그랬죠. 또 9월 첫날에는 MBC 사장 체포영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끝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KBS 사장 또 퇴임시킬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태, 또 방통위원 같은 것이 지금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곳인데 방통위원이 지금 또 교체됐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그 고용노동부의 소위 특별감독관제를 활용을 해서 MBC 사장을 쫓겨내는 것이다. 이런 저희들의 그 방송 장악의 음모가 발톱이 드러났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좀 언론의 이런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로 또 토론해도 1시간짜리니까 일단은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기국회 이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랄까요? 이렇게는 됐으면 좋겠다. 뭐 물밑으로라도 협상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네, 우선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정상화돼야죠. 그럼요.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은 적어도 어용 방송 또는 정권 방송 또는 노용 방송이 되지 않겠다는 언론 장악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이것을 좀 다시 천명하고 그것을 이행해주는 모습을 갖겠다 하는 것을 좀 확실해 줬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천명하면 됩니까? 이미 그 뜻은 뭐 누누이 밝힌 것 같은데 청와대가 우리는 그런 뭐 전혀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국회에서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말씀한 건 저는 못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청와대 명의로 그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천명뿐만 아니라 이런 이행 방법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저희들이 국회를 나오게 된 가장 근본 요인인 또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시고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그래서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회를 중시하고 야당의 얘기도 경청해서 협치의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천명을 분명히 해주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청와대가 천명을 하면 뭐 다음 주라도 들어갈 수 이게 그러니까 천명 한 명이 아니라 저는 최소한의 대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뭐 되면은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뭐 빨리 대화 시작되고 천명하고 이러면은 다음 주 중에라도 복귀. 그럼요. 만약 이런 것이 된다 그러면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마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도 여당이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님. 네. 정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른정당. 네. 이해운 대표가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기가 돼서 보수 진영 통합 논의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통합을 안 하면 모를까. 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적기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통합 논의는 이해운 대표가 물러난 것을 계기로 해서 가속화될지 여부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 지금 만약 이해운 대표가 물러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소위 정치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동력을 잃어가는 계기가 되고 실제로 동력을 잃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다. 아니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대통합론자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립니다만 바른정당이 속으로 통합을 원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말만으로 들어오십시오. 자유한국당 들어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바른정당에서 움직이실 분들은 없을 테고 뭔가 환경, 명분을 만들어야만 그분들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인데 당 혁신위가 다음 주쯤에 출당 권고안을 넘길 거다. 이거 맞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제가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혁신위 안에서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출당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은 한데 소위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뭐 결정을 해서 그 혁신이 나오고 그것이 최고위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저께까지도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보겠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언젠가 제일 좋은 거는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스스로는 안 나가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본인 대통령의 직접 얘기도 아니고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어떤 간접적인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완전히 진실로 완전히 보도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도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 말하신 걸 제가 들어야 저는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혹시 그쪽에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진해서 탈당할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 그분이 그런 얘기 들으세요? 그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결국 기본적인 것은 그때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한 의원들이 지금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위 보이지 않는 앙금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앙금을 풀어가는 그 원인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 바른정당 분들이 몇 %나 함께 하실 거라고? 뭐 100%는 아니지만 뭐 80% 이상 80%? 그 같이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물밑으로 그런 얘기들 나누고 계세요? 그쪽 분들하고? 뭐 나눠지는 뭐 창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들 간에 예전에 같이 당을 쭉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연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80%는 움직일 거다. 그러면 뭐 워낙 대표적인 통합론자시니까 통합의 방식까지도 고려하고 계실 텐데 당대당 합당입니까? 아니면 한 명 한 명씩 개별적으로 뭐 입당하는 방식이 낫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조금 언짢아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흡수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요. 흡수 통합이요? 그러니까 그 자진해서 우리 저희 그 자유한국당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13분인가 14분이 넘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같이 하실 그 소위 그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흡수 통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속도가 더 날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속도라기보다는 그런 형태가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당이 되면 뭐 대표도 다시 뽑아야 된다든지 공동대표라든지 이런 1대1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곤란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통합론자의 입장을 들은 거고 아마 바른정당 내에서 자강론자분들은 오늘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이혜훈 대표도 자강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입장 선회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아마 이런 논의가 치열할수록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